오늘은 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김주혜입니다. 그간 아무 반응도 없고 댓글도 안 달리고 궁금한 점이 많으셨죠? 너무 궁금해서 학원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주혜, 구술주 지혜해로 지혜로 만든 아름다운 구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저의 나이는 25년 현재 37세입니다. 결혼, 저는 대학 선배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그 다음 학력, 저는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과 교육학을 복수 전공하였습니다. 국어와 교육학 모두에 대해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하는 곳은 잠실에 있는 김주혜 국어 학원으로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김주혜 국어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리고 N수생을 대상으로 수업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성인 대상 강의는 오프라인에서 개설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온라인 수업은 아직 하고 있진 않지만 이건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만약 하게 되면 줌 수업의 형태는 아닐 것이고요. 녹화본을 업로드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만약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공지사항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질문, 수입이 얼마이길래 그렇게 명품 옷을 입으실 수가 있나요? 제가 회사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대기업 부장님이 이 정도 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30대라는데 어떻게 부장님 연봉을 받을 수가 있나 싶으시겠죠? 제가 혼자서 6, 7명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강사 김주혜가 있고요. 둘째, 조교, 보조교사 김주혜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처럼 10년 이상의 연차를 가지고 있는 강사들은 조교나 보조교사를 두고 교재를 편집시키거나 학생들 질문을 처리하는데 저는 그 모든 걸 제가 직접 합니다. 세 번째, 원장 김주혜는 학원 운영과 이벤트 관리, 학부모 상담, 또 세금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고요. 네 번째, 알바생 김주혜가 있습니다. 알바생 김주혜는 학원을 청소하고 정돈하겠죠? 아니 학원에서 청소할 게 뭐 얼마나 있나 싶으시겠지만 저희 학원에는 업소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업소용 냉장고에 맛있는 간식과 음료를 가득가득 채워두고 아니 공부하는 거 힘드니까 공부할 때 얼마든지 먹으라고 하는데 그 음식을 주문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이쯤 되면 사람을 한 명 써야 하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일해본 바로는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가르쳐서 시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유튜버 김주혜가 있고요. 6번째, 편집자 김주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 모두 다 김주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간의 수공업이죠. 그래서 가끔 영상이 어설프거나 편집이 부족한 면이 가끔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직접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편집자의 일도 하다 보니 점점 재밌더군요. 앞으로 편집자로서의 모습도 점점 향상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또래보다 조금 더 연봉이 높을 순 있어요. 그래도 학원 강사 치고 뭐 엄청 높은 수입까지는 아니에요. 대신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학원을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모두 다닌 그런 학생들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은 대체 언제 쉬세요? 이거였을 정도예요. 작년 2024년에는 정말 과장하지 않고 365일 중 355일을 출근해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국어를 가르치게 되셨나요? 이건 유전과 환경, 저의 열린 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족과 친가, 외가 사람들을 다 모았을 때 교육계가 아닌 쪽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더 적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어머니는 학교 가정 선생님이셨고, 큰아버지는 교장 선생님, 외삼촌도 고등학교 선생님, 사촌들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등등등 대학 강사까지 거의 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란 직업이 참 친숙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교사로서의 삶이 매우 만족스러우셨기 때문에 저도 학교 선생님이 되길 바라셨어요. 저는 난 국어를 정말 좋아하니까 국어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범대학에 가게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가고 드디어 진로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막상 교생 실습을 나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업하는 게 더 즐거웠어요. 학생 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 앞에서 수업하는 게 희열감이 느껴지고 아이들도 정말 예쁘고. 그런데 딱 하나, 내가 이렇게 개성이 강한데 교직사회에 적응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당연히 학교 선생님 해야지 라고 하실 것 같아서 3살 터울에 저희 오빠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잊히지가 않아요. 주혜야, 넌 최고의 학원 원장이 될 수 있어. 학원? 학원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국어 수업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나의 개성이 오히려 더 학원 강사로는 빛을 발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학원 강사 자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모르니까 송파구 강동구에 있는 모든 학원에 그냥 전화를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 강사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100만 원이 큰 돈인지 적은 돈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옆에서 저를 지켜보시던 나이 든 사회선생님께서 따로 부르시더니 더 큰 물로 가라고 저에게 이력서 쓰는 법, 시강자를 준비하는 법, 학원 강사 자리 알아보는 법 등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때 그 사회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큰 학원인 대성학원에 지원하게 되고 바로 합격했어요. 그 학원에서 제가 가장 어린 나이였었습니다. 그렇게 대성학원에서 본격적인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교육관으로 수업을 하고 있나요? 아이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모른다. 아이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느낀다라는 것이 저의 교육관입니다.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다 알 거라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를 거야, 헷갈려 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 번 다지기를 하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동물적으로 상대의 감정과 태도를 읽습니다. 혼이 날 때도 잔소리를 들을 때도 저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닌지를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혼냈는데 거의 수능 전주에도 혼냅니다. 다리 흔들지 마, 똑바로 앉아, 글씨 크게 써, 책 펼치고 봐 등등 많이 혼나지만 그 학원 가면 나를 혼내줘 라는 말을 하면서 학원을 다닐 정도입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관종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대단한 관심종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기회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나의 혼자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얻었는데 분명 이 다음 단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기회를 어떻게 얻지? 나를 알리자. 나는 관종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유튜브에 제 수업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유튜브를 시작하니 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더군요. 방송 출연 제의, 출판 제의, 수업, 또 광고 문의 같은 것들. 이 중에 하나도 아직 결정한 건 없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려고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 다음 기회가 무엇이었는지 제 마음도 한번 살펴보고 차근차근 여러분 댓글도 보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구독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얼떨떨했습니다. 저의 유튜브 구독자가 10대부터 80대까지 매우 다양한데
내 수업이 이렇게 많은 연령대로부터 반응을 받는구나 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의 많은 댓글 중에서도 저의 마음에 콕콕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윗세대 분들이 다시 공부하고 싶다.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검정고시라도 봐야 하나 하는 댓글입니다. 한국 사회가 전쟁도 겪고 여러 가지 일을 겪는 동안 가족들, 특히 동생들을 보필하다가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걸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기쁘기만 하다가 지금은 소박하지만 약간의 사명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여행을 시야를 넓혀준다라고 빗대어 표현하죠. 배움은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성인분들은 이미 시야가 넓어질 만큼 넓어졌고 제가 조금의 도움을 드리면 더 깊이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인 대상으로 강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반응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지 저의 능력과 재주가 무엇이는지를 조금 더 발굴해 보려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말 얻은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의 발음과 발성이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건지 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연기도 저는 제 연기를 연기라고 부를 만한가 싶은데 어떻게 연기를 전공하셨냐, 교육을 따로 받으시냐, 꿈이 배우였냐라는 말을 해주시죠? 여러분이 저에게 많이 관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는 건 약간 흉내내기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영상을 좀 더 찍다 보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더 제가 찾을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몰랐던 저의 능력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씩 찾아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댓글은 왜 하나도 달지 않으시나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댓글을 달 자신이 없더군요. 그럼 한결같이 안다는 쪽을 선택하자 라고 하게 됐습니다. 또 댓글을 달다 보면 누구는 달아주고 누구는 안 달아주고 그럼 서운하잖아요. 근데 다 같이 안 달면 서운함은 없으니까요. 제가 댓글은 달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들, 여러분의 글들과 소리들은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명품 옷! 여러분, 저는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치나 허영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차가 없습니다.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탑니다. 해외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강촌, 가평, 강원도, 설악산 이런 쪽으로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명품 가방에도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2, 3년에 하나 살까 말까입니다. 오로지 옷만 좋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의 행복 하나쯤은 추구해도 좋지 않나요? 또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언짢은 마음이 들었다면 저는 그건 그 옷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죽을 때 내가 남의 눈치 보느라 입고 싶은 예쁜 옷도 마음껏 못 입고 이렇게 후회하면서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입고 싶은 예쁜 옷 마음껏 입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 해소 안 된 것들이 있으시죠? 명품 옷 좋아하는 거 그래 이해해. 근데 꼭 굳이 로고가 크게 써있는 걸 입어야 하나요? 그럼 어쩌다가 명품 옷까지 가게 됐나요? 보세 옷이나 백화점 옷도 있는데. 또 가끔 보면 선생님한테 안 어울리는 스타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들은 정말 자세하고 길어서 이야기 채널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소개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에 새기며 즐겁게 영상을 촬영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